우선 멜라닌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멜라닌 색소의 형성 억제, 그리고 표피로의 이동 억제, 이동된 멜라닌 색소의 각질층 제거를 하는 총 3가지 방식으로 미백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룩덜룩 얼굴 잡티, 왜 지저분해 보이는지, 하얀 얼굴 되는 생활습관?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입니다. 여름철이 지나도 자외선은 여전하죠. 특히나 이제 무더위 여름이 지나고 미뤄왔던 야외 활동들, 등산이나 골프 라운딩, 단풍 구경 등등 이제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잡티가 또 두드러지는 것 때문에 기미가 또 올라오는 것 때문에 피부과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얀 얼굴이 되는 생활 습관엔 뭐가 있을까요? 피부과에 이제 내원해 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 연예인처럼 하얀 피부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이유님 같은 분들처럼요. 근데 선크림은 기본이죠.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미백과 관련해서는 결국 꾸준함이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던 또 홈케어던 피부 시술이던 관리던 결국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얼굴의 잡티, 그리고 미백, 그리고 피부 하얘지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칙칙한 얼굴 피부톤, 멜라닌 색소를 없애면 하얗게 될 수 있나요? 우선 멜라닌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억제하는 멜라닌 색소의 형성 억제, 그리고 표피로의 이동 억제, 이동된 멜라닌 색소의 각질층 제거를 하는 총 3가지 방식으로 미백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멜라닌 색소 형성 억제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치료 방법은 다양한데요. 홈케어, 화장품 성분, 그리고 이온자인 관리, 비타민 전기영동, 또 주사, 그리고 수액 치료. 요즘 이제 성분들을 잘 전달하고 침투하는 방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성분은 트라넥사민 엑시드, 트라넥삼산, 이제 먹는 기미약인 도란자민 성분인데요. 한 1에서 3개월가량 먹는 약으로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바르는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 또 직접 피부에 주입을 하기도 합니다.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 C가 또 대표적인데요. 비타민 C의 경우에는 바르는 거, 그리고 먹는 거, 주사, 시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곡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다양한 주사가 있는데 결국 가장 미백의 핵심은 비타민 C, 비타민 B군, 글루타치온 주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효과적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아주 강력한 환원제로, 즉 우리 몸에서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것을 억제해 주는데요. 먹는 글루타치온은 흡수율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바로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주사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표피로 이동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비타민 B3 이 성분은 사실 대부분의 웬만한 화장품에 거의 다 함유되어 있는 미백뿐만이 아니라 여드름 완화나 항해 목적까지 있는 성분인데요. 멜라닌 색소가 각질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단독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비타민 C, 트라넥삼산, 글루타치온과 같은 다른 성분들과 함께 믹스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비타민 A로 알려진 레티노이드, 레티놀 계열의 성분이 탄력이나 주름 개선뿐만이 아니라 톤업, 미백, 잡티 완화에도 도움이 돼서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미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는 추가적으로 비타민 E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된 멜라닌 색소의 각질층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이동된 멜라닌 색소의 각질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박피, 필링, 스케일링이겠죠. 글라이콜릭 애시드라고 알려진 과일산 필링을 통해서 여드름 자국이나 색소 침착, 기미 등을 개선하는데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라라필이라고 자극이 덜한 얕게 안전하게 여러 번 자주 반복해주는 스케일링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레이저 치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얼굴 색소, 잡티의 종류나 원인에 따라서 필요한 레이저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멜라닌 색소를 살살 걷어내는 방식의 레이저가 대표적입니다. 기미 및 색소 침착은 미백 레이저로 많이 알려진 레이저 토닝, 그리고 흑자, 주근깨 이런 경우에는 딱지지는 레이저 등으로 알려진 잡티 레이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붉은기 및 홍조, 여드름 붉은 자국 등은 혈관 레이저, 제네시스 레이저 등을 많이 활용하며 의외로 제모,
남자분들은 특히 제모가 중요합니다. 날면도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트러블도 악화되고 또 그 과정에서 붉은 자국이나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면도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분들도 인중 부위에 솜털을 넘어서서 굵은 털이 많은 분들도 계신데요. 특히 이제 날면도를 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많이 주고 또 트러블이 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피부 착색이 악화되거나 칙칙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피부 톤업을 위해서 제모 레이저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백 관리를 하는데 리프팅 시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나요? 요즘에는 기미, 색소 침착이 단순하게 멜라닌 세포, 색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섬유화 세포, 즉 콜라겐 생성이나 피부 탄력에 관여를 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의 노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피부 톤, 피부 결은 어찌 보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거나 각각 해결해서 이렇게 나눠진 분야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고 또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서 색소 침착, 미백도 항노화의 개념, 그리고 탄력 및 피부 결 개선 치료와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주파 장비, 고주파 리프팅 시술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기미나 색소 침착의 개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결국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얼굴의 톤, 결, 유수분 밸런스, 그리고 윤곽이나 탄력, 주름 등이 개선이 된다면 얼굴도 환해 보이고 하얘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의 조화를 통해서 두루두루 도움을 받아주신다면 얼굴 하얘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 음식, 생활 습관, 자외선 등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관리를 또 해주면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사실 좋은 방법과 좋은 시술, 관리가 있다 하더라도 일회성 시술만으로 좋아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꾸준히만 해주신다면 피부 하얘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유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